오늘은 죽기 직전까지 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디트로이트 출신 에드워드 에반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는 처음에는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상점에서 일했습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기가 어려웠죠. 그는 8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에게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은 큰 수익을 올리며 성장 일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된소리를 맞고 말았죠.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만 파산하고 만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마저 파산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죠. 걱정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걱정만으로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몸은 펄펄 끓었습니다. 화병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죠. 몸은 매일같이 쇠약해졌고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리에 누워 삶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를 써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간은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크고 작은 문제는 자신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풀리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엔 밥벌이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선적할 때 바퀴를 고정시키는 블록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큰 돈을 벌었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만 원을 버는 일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년도 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반스 프로덕트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걱정이 바보 같은 짓임을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자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걱정만으로 몸이 펄펄 끓고 화병이나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한 사내 이야기. 걱정을 내려두고 휴식을 취하자 몸이 조금씩 돌아오며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의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에반스라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를 살펴볼까요?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의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인도 극작가 칼리다사의 새벽에 바치는 인사라는 시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도 앞서 말한 시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맥락을 모르고 문장을 보면 오늘의 일을 내팽겨치고 쾌락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의 비극을 걱정하고 벌어지지 않는 내일의 일을 미리 근심하여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당당히 마주하여 할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생기는 흡족한 감정을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냉방 산업의 개척자여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창업자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젊었을 적 글래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장이었죠. 그들이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역시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을 했지만 그들이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총 3단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순 있겠더라고요.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천만 원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라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천만 원을 잃는 대신에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걱정의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 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이란 감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걷히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걱정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일이 최악의 날이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